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멤버방 최근 적중 내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맨유. 리버풀은 이번 시즌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에키티케와 모하메드 살라의 전방 조합이 공격의 핵심을 맡고 있습니다. 에키티케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 라인 사이 틈을 기민하게 파고드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줍니다. 살라는 익숙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인버티드 무브를 시도하며 중앙으로 좁히는 순간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비르츠는 이 선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을 담당하며 살라와의 호흡을 통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에 가담해 공격폭을 넓히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경기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살라가 중앙으로 좁히는 타이밍에 비르츠가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 덕분에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팀 간격 유지와 전환 밸런스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공간을 열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실패 시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며 위험한 역습을 허용합니다. 마운트 역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최근 맨유는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고 상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앞선 구도입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를 축으로 맨유의 간격을 공략하며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반면 맨유는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에서도 밀리며 공격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맨유 수비 라인은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리버풀의 침투 패턴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리버풀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고 맨유는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술적 밸런스 차이를 극복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리버풀이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잡으며 안정된 운영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라치오.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합니다. 스카마카는 피지컬과 세밀한 터치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마무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선 침투를 유도하는 빌드업의 연결점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데 케텔라에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 포백 뒤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특징이며 득점 찬스 창출에 있어 팀 내 가장 위협적인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살리치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 전개 속도를 조율하며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 카드입니다. 아탈란타는 짧은 간격으로 압박을 전개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중원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특히 스카마카와 데 케텔라에르의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라치오 수비의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라치오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두 선수의 빠른 침투와 컷백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라치오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수비수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끊어내지만 공격 전환 시 연계가 매끄럽지 못해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이 강점이지만 최근에는 마무리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공수 전환 시 간격 유지가 완벽하지 않아 수비 노출이 잦습니다. 라치오의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그만큼 뒷공간이 열리기 쉽고 풀백이 전진한 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압박의 강도보다 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키포인트입니다. 라치오는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겠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넓은 뒷공간이 아탈란타의 카운터 루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와 데 케텔라에르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린다면 아탈란타는 순식간에
라치오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 라치오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탈란타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치오가 과감하게 전진할수록 아탈란타의 빠른 전환이 빛을 발하고 경기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 AC 밀란은 3-5-2 전형을 바탕으로 전술적 안정감과 빌드업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2선 침투 루트를 만들어내는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입니다.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짧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고 한 번의 전진 패스만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풀리식은 모드리치의 패스를 이어받아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시도하며 박스 안진입 시 폭발적인 돌파력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메네스는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부터 전방까지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볼 소유와 공격 전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은 AC 밀란이 리그 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쌓는 핵심 이유입니다. 피오렌티나는 3-4-3 전형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후방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구드문드손은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파지올리는 볼 배급 능력은 안정적이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템포를 잃고 빌드업이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3백 구조가 넓게 벌어질 때 풀리식의 안쪽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며 측면 커버가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피오렌티나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전술 밸런스, 경기 운영 능력 모두에서 AC 밀란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모드리치가 템포를 주도하고 풀리식이 그 리듬을 이어받으며 피오렌티나의 압박 라인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메네스는 풀리식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활용해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득점 기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측면 수비 커버가 늦고 전방 압박이 끊기는 순간부터 리듬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드리치가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는 타이밍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 간격은 점점 넓어질 것이며 결국 AC 밀란의 빌드업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 경기 낭트 대 릴. 낭트는 4-1-4-1 전형을 사용하며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볼 순환이 느리고 전개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오스타파 모하메드는 타깃형 공격수로 세컨드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베나탑은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들쭉날쭉하며 역습 상황에서 수비 복귀가 늦는 약점이 있습니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해질수록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낭트는 수비 블록 내부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이점이 있더라도 포백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상대의 직선적인 전환 플레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릴은 4-2-3-1 전형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하며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방 전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랄소는 2선에서 볼을 잡으면 즉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콤팩트한 패싱 네트워크로 공격 리듬을 끊김없이 유지합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지루가 내려와 수비수를 끌어내면 하랄손이 그 공간을 파고들며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릴은 점유율과 템포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팀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 전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완성도 덕분에 전개가 느린 낭트를 상대로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템포 차이와 전환 속도의 간극이 승부를 가를 포인트입니다. 낭트는 수비 조직력과 체력 유지력 모두 불안정하고 중원에서 압박이 끊기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릴은 하랄손의 패스 템포와 지루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완성도를 높이며 후반부에도 일관된 리듬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낭트의 체력이 떨어지고 포백 간격이 벌어지면 릴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전환 속도, 체력 관리 측면에서 릴이 명확히 한 단계 위의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밀집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우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하면
연계 부족으로 마무리 단계가 약해집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을 맡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전환이 부드럽지 않고, 아란바리는 미드필드에서 수비 지원은 활발하지만 볼을 오래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헤타페는 압박을 받는 구간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는 패턴을 보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감은 갖추고 있으나 상대가 박스 근처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블록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후반 들어 측면 커버가 느려지고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상대의 빠른 전환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의 응집력은 강점이지만 전술적 밸런스나 체력 유지 측면에서는 상위권 팀과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3-1 전형을 기본으로 하되 공격 시 비대칭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해 중원 우위를 확보합니다.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만들고, 글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원톱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 돌파를 통해 박스 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후반에는 호드리구를 투입해 투톱 형태로 전환하며 속도감 있는 공격 패턴을 강화하는 등 전술적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원 조합은 패스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헤타페의 압박 타이밍을 무력화합니다. 수비 라인은 높지만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 실점 위험이 적고, 공격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연속적인 침투는 헤타페의 5백 간격을 벌려놓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환 속도에서 레알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베르데의 인버티드 무브를 통해 중원 장악력을 높이고 글러의 패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달되는 순간마다 헤타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고 측면 전환 대응이 느려질 것입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레알이 잡으며 점유율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후반전 들어 체력 차와 전술 밸런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레알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가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정리: 리버풀 대 맨유 3대1 맨유, 리버풀 승 오버, 아탈란타 대 라치오 2대1 아탈란타 승 오버,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 예상 스코어 2대0 AC 밀란 승 오버, 낭트 대 릴 예상 스코어 0대1 1승 오버, 5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0대3 레알 마드리드 승 오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